차등의 원칙이랑 관련이다. 모든 사람 평등하나 자 우리가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익이 돌아가도록 하자. 그것이 차등의 원칙이야.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두 번째 기회 균등의 원칙. 자, 우리가 공직이나 지위가 불평등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하에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려줘야 된다. 기회 균등.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요. 어렵지 않습니다. 존 롤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1의 원칙은 누구나 다 평등해. 누구나 다 자유는 평등해. 그렇지만 제2의 원칙 약자가 있다. 최소 수혜자. 자, 그들에게 먼저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자, 그래서 먼저 배려하자는 게 우리가 제2의 원칙,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 기회 균등의 원칙. 그래서 어떻게나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사실 그동안 많은 차별과 약자들이 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제도들이 뭐예요? 장애인 의무고용제. 농어촌 우리가 자녀들 특별 전형이라든지 우리 대학 입시 같은 거에 자 이런 혜택을 받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다 제2의 원칙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우리 그 기회 균등에는 이렇게 약자에게 더 공정하게 이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자, 농어촌 특별 자녀 특례 입학 생각해 볼까요? 자, 대도시의 아이들. 자, 아마 학원도 가까웠고요. 학교도 가까웠고요. 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았어요. 근데 농어촌의 아이들. 자, 학교도 막 멀고요. 등하교 멀고요. 학원도 없고요. 뭐 인터넷도 발달 안 돼서 인강도 제대로 못 듣고요. 자, 그런 똑같은 고3이 있는데 이렇게 환경이 달라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아지잖아. 교육 여건이 좋았으니까. 근데 똑같이 경쟁해. 이게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조금 혜택을 더 주는 거. 이게 이들에게 뭐 엄청난 혜택을 줘서 얘네들이 차별받았다는 게 아니라 자 이들에게도 이게 바로 진정한 기회 균등이라는 거. 이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줘야죠. 환경이 달랐는데 그냥 똑같은 제도로 들여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약자들의 배려가 들어갔다. 이게 진정한 기회 균등이라고 본 거죠. 아셨죠? 그래서 제1의 원칙과 제2의 원칙을 강조했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최소 수혜자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약자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그 평등주의 원칙입니다. 평등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약자에게 더 많은 배려가 들어갈 수 있는 평등을 지향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롤스의 정의 원칙은 개개인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배려하자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요. 자, 근데 이제 노직은 생각이 달라요. 아니, 왜 그들을 먼저 배려해? 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의 마인드, 재산권이라는 건 자유. 내 재산 내 거예요. 여러분 재산 여러분 거고요. 자, 재산권은 자유권에 들어가요. 그런데 노직의 생각은 그래요. 자, 이 사람이 100만 원 벌고 이 사람 1000만 원 버는데 세금을 이 사람 300 내라고 이 사람 20 내라고 해? 자, 왜 그렇게 다르게 내? 자, 이것은 재산권의 침해다라고 보는 거죠. 바람직하게 보지 않아요. 약자 배려해 주는 거 안 좋아해요. 자, 그래서 노직은 이걸 비판합니다. 이 롤스의 사상을. 자, 국가 개입에 의해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누군 세금 더 내라고 덜 내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 재산권은 자유권이니까 자유권 침해다.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냅둬라. 국가가 왜 나서냐? 라는 관점. 아셨죠? 그래서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와 노직이 생각하는 정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정의였고요. 자, 우리가 사회 정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당연히 기본적인 덕목인데 자, 우리 이 사회 정의,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그 기본권에는 우리 누구나 다 간섭받지 않을 자유권,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권리들이 보장이 돼요. 인간다움의 삶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정의라고 했을 때 이런 걸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 정의라고 했을 때 또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단합이 되겠어요?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10시간 일했는데 누구는 10만 원 받고 누구는 100만 원을 받는다. 자, 그럼 이놈의 세상 아이 짜증나 막 이러면서 단합이 참도 잘 되겠어요. 그치?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자,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고 단합이 안 된다. 반대로 그러면 정의가 잘 실현되면 단합도 잘 되고
정의가 잘 실현되는 사회가 바로 이렇게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정의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자세하게 봅니다. 자, 분배적인 정의. 자, 분배라는 건 나눠주는 거였잖아. 근데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회적인 합의,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나눠주는 게. 나눠주긴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어떻게가 진짜 정의로운지 아닌지의 기준이 되겠죠. 자, 무엇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나눌 것인가. 우리가 한정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이게 분배적 정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한 몫을 제대로 받아가는 거. 그렇죠? 자, 똑같이 주라는 거 아니에요. 분배적 정의가. 모든 사람, 대한민국 모든 사람 월급 똑같이 받아가라 이거 아닙니다. 누군 정말 열심히 일해요. 누군 대충 일해요. 근데 똑같이 받아가면 화나겠죠, 오히려. 그래서 적어도 진짜 정의로운 사람 내가 한 몫을 제대로 받아가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몫을 받아고 대충 해서 그만큼의 몫밖에 못 받아가는 게 정의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자, 그리고 이 기준이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 합의가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일했고 쟤는 놀았는데 그냥 똑같이 주자라는 기준이 세워졌다면 잘못 기준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배의 정의가 필요한 거는 자, 이 분배적 정의로 개인의 권리가 존중받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 몫을 받아가니까 내 권리를 존중받고 보장받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요. 제대로 분배가 됐을 때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도움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 분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자, 공정하게 분배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공정하게. 근데 그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 어떤 사람은 이 절대적 평등.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노동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정말 우리가 분배적 정의인가? 자, 그게 사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정의 아니야? 그게 제대로 된 분배 정의 아니야? 그건 시각 차이예요. 여러분들 뭐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진짜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이 나눠주면 좋겠다. 그게 절대적 평등이죠. 아까 얘기하면 형식적 정의가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n분의 1 하자는 게 우리가 절대적 평등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여 혜택을 골고루 주는 거 이거는 좋은 거 아니냐. 장단점 얘기해 볼게요. 똑같이 해요. 자, 저 사람이나 나 다 누구나 다 똑같이 나눠 갖는. 자, 그런데 능력이나 공적, 그 다음에 필요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만 주는 거야. 똑같이. 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거냐. 그러니까 아까처럼 자, 이 사람이 더 공이 많아요.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이 사람 덜 했어요. 근데 다 그냥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단점이 생기는 거죠. 능력도 생각 안 하고 공적, 필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은 10개 필요하고 이 사람은 2개밖에 안 필요해요. 그런데도 그냥 똑같이 5개씩 가져. 그럼 이 사람은 부족하고 이 사람은 필요도 없는데 더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한 경우가 있고요. 자,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경제가 어렵죠. 비효율적이. 그 이유는 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왜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근데 어차피 대충 해도 똑같이 받아가는데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죠. 어차피 대충 해도 똑같다면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생산 의욕이 떨어지고 별로 일할 맛도 안 나고 그 다음에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죠. 이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책임의식이 약해진다. 네, 책임의식, 뭐 열심히 하려는 생각도 없고 책임의식,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도 약해지는.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지만 이것이 절대적 평등. 자, 두 번째는요,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자,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다르게 분배한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요,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 약자를 좀 배려하는.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하면 많이 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많이 주는.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약자를 배려할 수 있습니다. 약자를 배려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게 인간의 도리고 인간 존중이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많이 필요해요. 뭔가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많이 지원해주고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참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해. 그러면 나도 많이 필요해. 이 사람도 많이 필요해. 필요해. 그러면 그거 다 채워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자원은 한정적인데 그게 불가능해요. 다 모든 사람의 욕구를 못 채워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경제적인 효율성 역시 저하됩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다는 건 더 어려운 거죠.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일단 필요한 사람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그거를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다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필요하다.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그 사람의 또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는데 자, 이걸 다 채워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 능력에 따른 분배예요. 자, 능력, 그럼 이제 능력으로 나눠주자. 그냥 다 똑같이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능력에 비례해서. 자, 능력이 좋은 사람 많이 주고, 능력을 발휘했으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 주고, 이렇게.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또 하나의 관점이야. 자, 그러면, 자, 열심히 일할 맛은 나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많이 가져갈 수 있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일에 대한 동기가 부여가 되고, 그러니까 더 효율성은 살아나죠.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걸 가져가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더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게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많이 어울리는 거죠. 능력에 따라 능력껏 분배하자. 근데 이제 그것도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약간 타고난 것도 있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끝내주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너무 안 좋아. 여기는 IQ가 막 170, 막 200이야. 막 그래서 그냥 한 번 슉 해도 뭐 다 외워요. 근데 누구는 막 10시간 내내 외워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했으나 능력은 얘가 좋아요. 안타깝죠? 그럼 능력과 배분하면은 분배를 하면 자, 이런 문제. 그리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송중기, 김태희, 전지현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월한 네, 그런 아주 그런 유전적인 요인으로 능력이 워낙 월등하고 이런 건 뭐 태어날 때부터 오징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사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연적이고 선천적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뭐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너무 좋고 태어날 때부터 너무 우월한 유전을 갖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영향. 자, 그래서 뭐 천재적인 성향이나 그런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능력을 본다. 그러면은 불리한 조건이나 너무 우울한 조건에서 태어난 애들은 벌써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진 능력을 완전히 그의 몫으로 간제가 어렵다. 과연 걔가 노력에 의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예쁘다. 머리가 좋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거저 얻은 건데 그걸 능력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또 단점. 자, 어떤 사람의 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자, 기준을 어떻게 능력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자, 뭐가 더 능력이 좋은 거다. 자, 이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 기준을 만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 평가를 그리고 그 능력이 이 사람이 어디까지 능력이 있어 그걸 어떻게 다 계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좀 단점. 능력에 따른 분배는. 자, 근데 네 번은 이제 업적에 따른 분배입니다. 이제 업적으로 구분하자. 자, 그래서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 공헌도에 따라서 사회 공헌 많이 했으면 많이 주고. 조금 했으면 조금 주고. 이게 사회 공헌도예요. 자,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와 측정에 용합니다. 사회 얼마나 이제 공헌을 많이 했는지. 자,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역시 내가 사회에 그럼 공헌을 많이 해야겠다. 공헌을 많이 해야겠다. 공헌을 많이 해야 내가 이제 많은 거 얻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사회에 좋은 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사회에 뭐 큰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단점.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 사람은 월드컵에서 또 4강에 들었고요. 또 이 사람은요, 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요.